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하기. 실제 수업을 위해 먼저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를 고려해 주제와 교과를 선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주제인 여행과 관련된 교과를 찾다 보니 사회 과목이 제일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또 여행 계획 마련을 위해 신문 기사가 어떨까 하는 생각에 국어 교과를 선택하였고,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수학 과목까지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를 찾았으니 이에 따른 단원과 성취 기준을 정해보아야겠죠? 사회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국어의 신문 기사 쓰기와 연계하여 신문 기사를 써보고, 신문에 나오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학의 비율 그래프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 교사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평가의 양이 과도하지 않은지, 아이들이 평가를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다인수 학습일 경우 평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교과, 성취 기준, 수업 및 평가 계획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수업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이 진행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과정 중 도입 단계의 내용으로 국어과와 사회과의 수업 사례를 현장 사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과에서는 저작권 신문 만들기 프로젝트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기사문을 쓸 때 다양한 자료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자료 조사하기입니다. 학생들은 6학년으로 SNS, 유튜브, 동영상 자료, 게임에 관심이 많아 정보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딱딱한 이론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개념을 알고 저작권 보호 신문을 만드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도입 단계에서는 신문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행 신문의 기사를 읽고 어떤 나라를 설명하는지 맞추는 활동이었는데요.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 예상한 것보다 더 부족해 활동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이 무엇인지와 저작권 침해 경험에 대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저작권 신문을 제작해보자고 안내했고, 모든 별로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어 배정한 시간보다 활동을 일찍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아이들을 관찰 평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부족한 관찰 부분은 활동이 끝난 후 인터뷰와 심층 상담으로 연계해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평가까지 완벽하게 끝낸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교사의 평가 시간까지 고려해 시간을 배분해야 함을 정리했습니다. 사회과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의 자연과 문화자료 찾기를 위한 모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교사의 의도는 아이들이 가진 기초지식을 토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었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반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조사 활동 방법을 수정해야 했죠. 실제 수업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진행을 위해 모둠별로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의 자연과 문화 자료를 찾도록 하였는데요. 활동 시작 전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만 찾도록 여러 번 안내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이 조사한 나라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쉽고 기본적인 자료만 찾도록 강조했죠. 또 인터넷에 나온 자료는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실제 활동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료 검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정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자료는 쉽게 찾는데 그 외 나라의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편하게 접근하는 인터넷 검색은 자료의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인터뷰, 책 조사 등을 권했지만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과 유튜브 등의 동영상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한 나라 중 책도 여행 경험자도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중심으로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찾기 쉬운 개인 여행 블로그에서 자료를 찾아 모으니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자료도 무조건 모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뉴스와 같은 최신 자료, 종합 포털 사이트 자료, 여행사 홈페이지에도 많은 정보가 있음을 조언해 주었죠. 다음으로 수집한 자료를 모둠별 정리해 작성하게 했습니다. 보통의 모둠 학습과 마찬가지로 이번 활동에서도 개별 및 모둠별 학습 속도가 달랐습니다. 빨리 하고 떠드는 모둠이 있는가 하면 티격태격하면서 자료 정리도 못하는 모둠이 있었죠. 이러한 모습들을 관찰 평가를 했습니다. 활동이 우수아의 활동뿐 아니라 잘 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는 아이의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은 협력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잘 정리해냈습니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도 교사와 친구의 도움으로 결과물을 완성해냈죠. 아이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는 보람을 느꼈고 이 상황들을 기록해서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적어주었습니다. 실제 과정안은 학습을 마친 후 별첨 자료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